배상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 미수 사건 발생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25일 오후 5시 조금 지나서인데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서 한 14, 15세쯤 된 중학생인데 그 배현진 의원한테 이제 뭐 몇 마디 묻는 것 같더니 갑자기 주먹 손에 있는 돌로 내리쳐서 공격을 했는데 한 15, 6회 정도를 공격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공격이 이제 실제로 CCTV에 다 녹화가 돼서 우리가 네. 전 국민이 사실 말 충격을 받았죠. 네. 초기 보도에는 이제 17번 때렸다. 예, 내리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중학교 2학년이라면서요? 예. 그 근처에 있는 뭐 대모하는 중학교의 2학년생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은 글쎄요 뭐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 말로는 뭐 여러 이전에도 비슷한 상당히 좀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이어서 잘 알려진 학생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은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죠. 예. 뭐 충격이 대단했겠어요, 근데. 뭐 이제 물리적인 충격은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심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이제 웃으면서 유권자 대하는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이런 피습을 당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이제 사실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셨고 네. 실제로 이런 그 피습을 당하면은 사실 몇 달 뭐 그 이상도 사실 사람을 제대로 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수십 년 가는 경우도 제가 보긴 봤는데 그렇죠. 말이죠. 예. 근데 본인이 배 의원이 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공포 느꼈다고요. 예, 느껴갖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선처는 없다. 엄정한 법적 처리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쨌든 뭐 퇴원은 바로 한 하루 이틀 뒤에 하셨고요. 그 의사들이 이제 뭐 다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내부적으로는 뭐 크게는 뭐 상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근데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나는 촉법 소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이게 좀 묘합니다. 이제 이 상황이 왜 그러냐면요. CCTV에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배현진 의원을 공격하는 그 과정에서 그 1층 건물에 있는 몇 분들이 나와갖고 말렸습니다. 네. 근데 말렸는데 그 말리는 걸 듣지 않고 계속 폭행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의 수행원 한 분이 그 중학생을 일종의 거의 잡은 거죠. 체포를 한 거죠. 했고 근데 그 와중하고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 두 분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 YTN 쪽에 단독이 난 거는 나는 촉법소년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그 관리인한테는 내가 순순히 체포 할 테니까 뭐 걱정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나는 촉법소년이다라고 했다고 하는 두 가지가 전혀 상반되는 거라는 해석이 가능한 건데 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촉법소년이 아니고 난 뭐 순순히 체포될 테니까 뭐 오히려 거꾸로 네. 확신범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한쪽이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정확히 확인된 바가 아니라서 수행원과 관리하신 분이 진술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촉법소년을 언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기다 아니다는 조금 다시 한번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물어본 건 아니죠. 예, 물어준 건 아니죠. 그 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뭐 법적인 사안을 너 혹시 촉법 소년이냐 이렇게 물어볼 사람 물어본 건 없죠. 아닌데 이제 수행원이나 그 저희 관리하는 그분이 너 왜 그랬니 이런 비슷한 이유는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 누구야? 너 왜 이랬어? 뭐 이런 그렇게 이 정도를 했을 수 그 정도 있겠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네. 이제 두 가지 유의 얘기 촉법소년을 언급했는데 그것이 기다 아니다는 언론마다 좀 다르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확인은 소년범 특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네. 확인해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관리인은 그 뒤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 자기가 뭐 체포될 테니까 뭐 걱정 마라. 이런 식까지는 얘기했는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촉법 소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만 14세 2009년생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지만은 촉법 소년은 아니고 만 14세 미만인가요? 이하인가요? 촉법 소년이 아래죠. 미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 14세는 처벌을 받는 거죠.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유죄가 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예.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여기서 돌발 넌센스 퀴즈 하나 미리 드리고 가겠습니다. 태양을 취재하는 기자를 뭐라고 할까요? 태양을 취재하는 기자. 힌트는 네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촉법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게 법에 저촉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은 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적인 특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를 아예 처벌하지 않는 데는 거의 없고 나이 차등에 따라서 이제 보호 처분과 형사 처벌을 겸용하는 데가 있고 분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10살, 14살 이렇게 됩니다. 네. 10살 이하는 네. 아예 어떤 그 보호 처분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훈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치라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네. 10살부터 14살은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보호 처분은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뭐 어디 시설에 위탁을 한다든가 심할 경우는 소년원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거고 네. 14살 기준으로 그 위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똑같이 네. 단 약간의 형사적인 과정에서 조금 더 그 피의자 네. 그러니까 범인 중심의 어떤 유리한 형태로 처벌이 되는 거죠. 네. 네, 촉법 소년 논란 저희가 살만한 세상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주제인데요. 한국의 이 형법 관련해서 지금 이걸 좀 정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잖아요. 예. 어쨌든 뭐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대체적인 합의는 나이를 좀 내리는 거에 대한 얘기는 일정 정도 합의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13살 정도나 뭐 조금 더 12살, 13살 정도로. 근데 그 이상은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하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소년 어떤 범들의 아닌 소년 고 단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처벌이든 아니면 보호 처분이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한 개혁이 필요한 어떤 시기가 온 거다. 네. 뭐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죠. 네. 그런데 경찰이 체포한 이 중학생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켰다고요? 예. 글쎄 이제 공교로운지도 모르겠지만 이 중학생은 뭐 부모의 얘기도 그렇고요. 우울증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전력이 있어 갖고 입원에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병원 입원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이 없었으면 해야 되는 시기였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서는 이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라서 응급 입원을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네. 응급 입원은 72시간 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어떤 그 결정으로. 네. 그러니까 원래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소년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신질환이라는 표현을 하는 좀 애매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확실히 환자도 아니다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범행 이전까지 치료 받고 있었나요? 치료를 이제 받았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울증 치료 같은 거. 예. 네. 왜냐하면 이건 개인 정보기 때문에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근데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몇 번 있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나오다가 공격을 당했는데 말이죠.
이 학생 주장은 연예인을 만나려고 배회하던 중에 배 의원을 만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전에 그건 본인의 주장이고요. 바로 전에는 택시를 타고 뭐 짧은 거리인데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서 택시 기사님이 좀 이상하게 여겼다. 뭐 그 거리인데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평소에도 좀 돌발적인 행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엊그제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 비슷한 뭐 유아인 씨를 공격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의 그 반달리즘 범죄자인 그 경복궁 낙서범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계속 해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경복궁 낙서범도 택시 타고 와서 했어요. 아니요. 경복궁 낙서범은 자기가 그 법원 앞에 가서 네. 그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를 출두하는 거를 자신의 지갑을 던지면서 뭐라고 욕을 했다. 이게 뭐 TV의 화면에 잡혔죠. 네. 근데 그가 보니까 딱 이 아이더라라고 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유아인 씨도 경찰에 출두했을 때 자기가 먹고 있던 커피를 뿌렸는데 화면을 보니까 그 아이더라.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죠. 행적이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택시 타고 여기 가까운 거리인데 왔다. 그럼 뭐 그렇게 가난한 집 아이는 아닐 것 같아요. 택시값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동네가 좀 괜찮게 사시는 분들의 동네라고 네.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 법조계 부모님이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뭐 그렇게 중상층 이사는 네.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위치에 배회를 한 1시간 가까이 한 건가요? 예, 대충 시간을 보니까 거기서 한 90분? 뭐 짧게는 어쨌든 30분 이상은 거기서 들어가서 여기 연예인 누구 오지 않았어요라고 직원한테 묻고 다시 나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배회를 해갖고 거기 있는 그 상인분이 그 이상해서 쳐다보고 이런 거에 지금 저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또 충격이 된 큰 이유가 연예인을 공격하려다가 오인해서 공격한 게 아니고 배현진 의원이죠. 라면서 이 학생이 2차례나 물어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2번이나 그러니까 그 묻는 장면이 소리는 안 들어가지만 배현진 의원이 그 답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본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누군지 알고 공격을 한 건 맞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나온 얘기가 그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체포돼서 끌려가면서 아니면 곧 바로 전에 왜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네. 그건 배현진이는 수행원이 들은 얘기를 이제 전달해 준 건데 이렇게 물었겠죠. 수행원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이 짓을 했니 이렇게 했는데 수행원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를 수행원이 얘기를 다른 언론에 전달을 해준 거 보니까 네. 분명히 그 사람이 배현진인 걸 알고 때린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중학생이 정치인 이름을 아나요? 제가 볼 땐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길에서 뭐 10명, 20명 중학생 데려다가 네. 너 국회의원 이름 아는 사람 대봐 그러면 뭐 유명한 당대표 이름이나 될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배현진 의원 관련된 묘한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이건 뭐 이 사건과 특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대표죠. 그러니까 촉발시킨 MZ세대의 정치 참여 뭐 이대남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윗세대들에 대한 정치에 대한 참여든 어쨌든 뭐가 약간 좀 자극적인 것이든 그게 분명히 특정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1, 2살, 4살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쓰면서 다양한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네. 뭐 어른들이 좀 윗세대들이 보면 좀 이상한 네. 뭐 이런 얘기까지라고까지 하는데 근데 거기에 20대를 가장한 10대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도 혹시 평소에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씩 하고 다녔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알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배현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좀 화면에도 나타날 정도의 갈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뭐 정치를 왜 저렇게 해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혹시라도 알진 알았다. 근데 이 세대의 아이들의 평균적인 거냐 그건 모르죠. 네. 근데 이 아이는 분명히 배현진 얼굴은 몰라도 누군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살만한 세상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화제의 사건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넌센스 퀴즈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태양을 취재하는 기자를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4글자고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띄어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은 힌트 못 드리겠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 그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이 뭐 다른 뭐 유아인 씨라든가 뭐 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그 장소에 와서 배회했다는 것 자체가 배현진 의원의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처음부터 목표로 삼고 왔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오고 사실은 거기는 다른 연예인들이 잘 오는 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본인은 이제 어떤 연예인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말로는 그 연예인들이 오는 데는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사실 온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을 알고 배현진 의원이 거기 온다는 걸 익히 알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배회하다 공격한 것이 그거는 뭐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뭐 이준석 대표와 좀 갈등을 빚었다. 이런 뉴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중학생이. 그것도 꽤 됐죠, 사실은. 네. 그리고 갈등을 빚었든 말았든 그게 뭐 중학생이 공격할 사안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제가 뭐 돌발적인 말씀드린 상당히 어떤 즉흥적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외적인 폭력으로 표출되는데 그래서 이 돌발적인 성이라는 게 탁탁 이게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를 사실 경찰은 의심해 보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일반 어른들도 국회의원의 일정을 알아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몇백 명 되는데 뭐 사실. 아, 네, 제가 정치부 기자 네, 오래 그렇죠. 했지만 말이죠. 그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배현진이 거기를 온다. 그 정도에 온다. 그러니까 일부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정보를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배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심도 일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경찰에는 그것이 있을까봐 그 SNS라든가 전자기기를 싹 다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바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어떤 걸 하면은 그 뭐 누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의심하는 그 주장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닌 애를 골랐다. 뭐. 그러면 그쪽으로 판결이 나갈 거니까 뭐 그런 주장도 있고 참 오만 가지 얘기가 글쎄 나오고 말이다. 있습니다. 이게 워낙 네. 뜻하지 않은 굉장히 전례가 없는 상상하기 힘든. 예,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결과는 조만간 그 포렌식을 통해서 그냥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는데요. 공격한 흉기가 작은 돌도 아니고 어른 주먹만한 돌이다. 그만한 예. 네. 그러면 요즘 뭐 신사동 길에 돌멩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조금 다른 거는 그 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닌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여자 아이들은 애착 인형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네. 애착 물건들 같은 형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힘든 아이구나. 왜냐하면 그런 어떤 물체에 자신의 어떤 이 긴장적인 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다면 설명은 되는데,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런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갖고 공격했다고 하면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가지고 다닌다는 게 이상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평소에도 그걸 가지고 다녔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그렇게 누구 던졌대요.
네. 그런 비슷한 거를 그부들한테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격 성향이 원래 있고. 네, 이거 그런 거를 던지는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 특수상해니까 특수상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 법에 의해서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누가 혹시라도 배우라든가 아니면 뭐 공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이고 네. 그거는 포렌식을 통해서 디지털 기계 포렌식을 통해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거고 CCTV도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련이 없다고 하면 개인의 돌발적인 독단적인 행동으로 상해치사로 처벌 단 소년범 특례에 따라서 그거는 부정기형 네. 처벌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초반에 어제 오후에 문경시에서 난 화재에서 소방대원 2명이 안타깝게 숨진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예술의 전당포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순직한 젊은 소방관님 두 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살만한 세상 2월의 첫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저희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1069님 앞으로 범죄 없고 사고 없는 나라, 살만한 세상 왔으면 좋겠네요. 해주셨습니다. 4253님 잘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촉법 소년이라 본인이 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죄를 저지르는 애들이 뉴스에서 종종 보인다는 겁니다. 참 세상이 점점점 해주셨고요. 0935님 어릴수록 점점 험악해지는 성향이 무서워요. 범죄는 연령 제한이 없어야 살만한 세상입니다. 느낌표 이렇게 해주셨고요. 1918님 촉법 소녀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네, 촉법 소년 제도겠죠. 네, 5540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촉법 소년 관련 법안은 없애기도 안 없애기도 애매한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 그리고 이 배현진 의원 공격한 학생이 정신이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치료도 받아왔고 지금 정신병동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호 입원으로 바뀐 거죠. 예. 네, 경찰이 예. 보냈다 하는데 2023년 작년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일으킨 최원종 이 범인도 정신 분열 증상이 있지 않았나요? 예, 뭐 조현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사실 조현병이라고 하면 예전엔 정신분열증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어감이 안 좋다고 하고 해서 이제 조현병으로 다 정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증상이 마치 이제 그 어떤 현악기의 현이 풀린 것처럼 했다고 돼갖고 조현병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네. 조현성 인격 장애하고 다른 거라면서요? 왜냐하면 조현병이라는 건 정신적인 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인격 장애는 정신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형태의 이게 성격적인 문제이거든요. 조현병 비슷한 네. 현 증상을 보이는 예, 인격적 장애가 되는 인격적 거니까 장애다. 우리가 이제 정신병과 정신질환과 네. 인격 장애는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성 인격 장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준 질병 분류상 조현성 인격 장애라고 하고 왜 이런 형태가 되냐 하면은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최원종이 그럼 정신병이 있습니까? 아니죠. 정신병이 아니라 정신병 비슷한 인격 장애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병보다는 약한 거죠. 약하다기보다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조현병은 약을 먹고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격 장애는 약을 먹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훈련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 네. 예. 그 서현역 사건 그 당시 최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하자면 그 이전에 사건 이전이라고 하면 사실 고등학교 초반기거나 뭐 이렇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특목고에 가려다가 좌절이 돼 갖고 상당히 뭐 고통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즈음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혼자 독학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3년 동안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악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현역 사건 다들 아시죠? 예. 그 차로 인도로 밀고 들어가고 나중에 예. 칼로 또 난동 부리고 그래서 피해자가 사상자가 2명 돌아가셨습니다. 2명 돌아가시고 또 피해 여럿이 한 9명 가까이 예, 상당히 많이 그 상처를 입고. 자상 칼로 인해서 네. 이거 그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거기를 서현역 막 앞에. 그 에스컬레이터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래서 네. 거기서 뭐 어떤 고등학생들이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뭐 고생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네. 이런 정신적으로 이런 범죄를 해버리니까요. 네, 그 서현역 사건의 범인 최원종의 정신 감정 결과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검사는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어요. 예. 그러면 정신 감정을 참작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겠죠? 이게 좀 묘한 게 그렇습니다. 정신 감정을 요청한 게 최원정의 변호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검사 쪽이 한 게 아닙니다. 피고 쪽에서. 예.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는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 어떤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했는데 변호인 쪽은 이제 본격 심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한 거고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갖고 했는데 국립법무병원에서 했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검찰 쪽에서 한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국립법무부에서 한 것이 맞는 건 논란이 된 부분이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재판 판결이라는 건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판사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르는 게 그래서 여기 좀 논란이 좀 되는 건 이겁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좀 면밀하게 그걸 미리 했으면은 이런 결과에 대한 그래서 유족들은 많이 사실 상당히 분개하는 거죠. 실제로는 정신이 멀쩡한데 그리고 사람 이렇게 죽여놓고 자기는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갈 거 궁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유족들은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 조현병 같은 경우가 조현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현병이 있으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이런 분들이 사전에 좀 치료가 됐으면은 좀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이 지금 환자가 입원할 병동이 부족하다. 예.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정신병동이라고 우리 쉽게 말하는 거기는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수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병동을 유지할 수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들이 그러니까 예. 크게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지할 최소한으로 그렇죠. 형식적으로. 조금만. 그러니까 전국에 21개가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데가 부천에 있는 하나 뭐 수도권만 해도 몇 개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를 이제 펴보면은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만의 책임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건물 유지하고 인력 유지하는데 비용은 들어가는데 수가가 거기에 담당하는 애점은 적자만 보라는 거냐.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근데 그러면 그만큼의 수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되는 보호해서 치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집안에 있거나 네.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원정이라는 사람도 그런 형태가 아니었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 벌써 매년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위험한 게 한 10,0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는 지금 이제 신의진 선생님,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죠. 과거 성인 조현병 환자를 수용하던 세브란스 명동 30개에 최근에는 10대, 20대 청소년들로 꽉 차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는 그 병동의 성인들은 어디 가느냐. 네. 그 10대, 20대는 되게 좀 우울증 심해져서 뭐 자해를 하거나 자살 그렇죠. 시도를 하거나 이런 애들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으로 범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분들을 거기 집어넣을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도 없고 병상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문제인 겁니다. 세브란스가 그럴 정도면 뭐 딴 데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세브란스가 꽉 차 있을 정도면 다른 데는 사실은 없거나 감당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정부에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올라갔을 텐데
약간 방치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치된 어떤 것의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신림동 사건이라든가 서현역 사건 같은 일로 터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범인들은 거꾸로 자기가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되나? 일반 시민들이 감당해야 돼요. 네. 그럼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제대로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취재를 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사회 이슈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건만 뭐 엽기적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지나가 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반복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싫어하는 말이 사이코패스란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대뜸 언론이 묻는 게 그래서 사이코패스란 얘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그건 전혀 사이코패스는요 정신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인격 장애의 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화 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비용을 들이고 뭔가 분석을 통해서 치밀하게 방비해야 될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언론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 네. 언론들이 오히려 자극적인 곳으로 가버리니까 네. 실제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말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수사기관들은 편리한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뭐냐? 그럼 사이코패스 점수 몇 개 내버리고 그냥 결과 뭉뚱그려 갖고 재판에 던지면은 판사님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하다 보면 이제 그냥 결론도 추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또 분개하시고 네. 우리 아이는 죽었고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됐는데 범인은 정신병이라고 빠져나가고 심신미약이라고 빠져나가고 실제로 몇 년 거기 형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제도가 너무 허약해서 네. 손해배상도 제대로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예.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1시 46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 정체 많이 풀렸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기점 2km 지난 지점 2차로엔 고장차 서 있습니다. 고장차 여파로 주변 혼잡한 상태니까요. 전방 주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지난 지점 3, 4차로에서 차로를 차단하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여파로 주변으로 정체가 심한 상태인데요. 행주대교부터 시작된 정체는 방화대교 지나면서 시속 10km로 지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 지나면서 정체 풀리겠고 멀리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정체 모두 풀린 상태입니다. 다만 잠실대교 일대로는 짧게 정체 남아 있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 구간 정체, 반대 성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북단부터 남단 가는 길 시속 20km로 지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 벗어나면서 제속도 충분히 내며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배상훈 교수님.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엊그제 있었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촘촘하게 검찰에서는 수사를 뭐 비교적 상세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유의 범죄자들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외국의 사례를 좀 도입을 해갖고 왜냐하면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범죄 예방적 측면과 아니면 이런 대비적 측면에서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걸리는 게 이겁니다. 이 범인이 김 씨가 경제적으로 좀 불안하고 뭐 돈을 못 내고 막 그것 때문에 촉발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건의 본질을 자꾸 많이 흐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건 극단적인 정치적 테러 사건이거든요. 네.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요인을 알아야지 네. 그것을 줄여야지 이런 테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뭐 세를 못 내고 막 좀 힘들고 이혼했고 아주 일반적인 요인을 갖다 들이대면은 그 일반적인 요인은 범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요인이 뭐 전체 요인 중에 뭐 5%, 예. 1%는 될 수 있겠지만 95%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95%가 이 사람을 진짜 갑작스럽게 왜 갑자기 칼을 갈면서 사람을 죽이게 했나
진짜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등산용 칼을 개조까지 해서 칼로 나무를 찌르면서 연습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도리를 들어놓고 사람 목을 지징해 놓고 그걸 허공에 대고 찌르는 거를 몇 달 동안 한 거죠. 그러면 살인미수범의 범행 동기나 배후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결론은 사실은 정치적 배후는 없는 것이죠. 네.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거지만은 예. 실제로는 이제 검찰의 방법은 그겁니다. 뭐 종북 세력 의석 확보와 이 대표가 대통령 등을 맡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념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포괄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바로 전에 이 사람을 바로 찔러야 되겠다고 하는 딱 그게 뭐냐? 네. 사실은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전체적인 정치 신념과 그다음에 이 특정인을 목표로 삼아서 실행에 옮긴 예. 그 사이에 뭔가가 예. 그걸 얘기하지 않은 거죠. 트리거 방아쇠가 있거나 예, 그렇죠. 연결고리가 뭐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모티브와 인텐트 사이에 트리거를 얘기해야지 완결됐는데 네. 검찰 발표는 모티브와 인텐트가 좀 모호하면서 트리거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경제적 궁핍으로 가버린 겁니다. 네. 경제적 궁핍이 이 사건의 아까 말씀드린 주요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배경 요인은 되는 거죠. 네. 경제적 궁핍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혐오나 분노가 조금 더 강하게 표출되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요인은 되죠. 예. 엑설레이터. 강하게. 예. 강화 요인은 되지만 강화 요인 되지만 그 원인은 아니죠. 그렇죠. 오리지널 원인은 예. 아니죠. 근데 우리 수사기관은 그걸 회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그냥 회피하면 또 비슷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회피한 어떤 요인을 찾아갖고 줄이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배현진 의원 사건 자꾸 비교를 하는데 말이죠. 예. 두 개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큰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이재명 대표 피습 범인은 벌써 몇 년 전, 최소한 1년 반, 네. 몇 달 전부터 확실히 노리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의식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나이도 많아서 나이도 많고. 판단력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청소년이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돌발적이고 그래서 그게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명백히 둘 다 타겟팅이라는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둘 다 정치적 테러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네.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이 학생 14살짜리도 뭐 우연히 묻지만 테러는 절대 아니고 그렇죠. 배현진 의원을 정확히 목표로 삼아서 그렇죠. 공격을 한 건 분명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배경에 있는 우리 사회의 막말 정치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팬덤 문화라든가 아니면 분노 문화 이런 부분들이 배경이 된 건 확실한 거죠. 네. 지금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분노와 혐오가 여러 군데서 표출되고 있는데 지금 또 인터넷이 워낙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든지 가능하니까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부추기는 거죠. 예. 뭐 거기 가서 한번 뭐 누구 한번 뭐 해볼까? 해보자. 누구 할래? 내가 뭐 이렇게 해볼까? 계속 서로 부추기면서 예. 그 어느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보면 그게 막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도 막 그렇습니다. 범람하는데 네, 그 가짜 뉴스 보면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배우가 뭐 어쩌다 예. 저쩌다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학생은 누가 어떤 사람이 시켰다. 그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작가님이 네. 어제 뭐 사이트 이걸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제 작가님이 굉장히 웃었는데 네. 실제로 속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의도 속일 수 있는 형태의 진짜스러운 가짜뉴스가 지금 막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별도의 발생 프로그램까지도 있으니까요. 네.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혐오, 막말, 팬덤 정치 바뀌어야 될 텐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회 지도층이라고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도자들이 해야죠. 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상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 교수님, 아까 퀴즈 정답을 아시겠어요? 태양을 취재하는 기자를 뭐라고 할까요? 전혀 상상도 안 되는데 모르셨죠? 예. 정답은 해리포터입니다. 띄어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해리포터. 해를 띄어야죠. 네, 이게 정답이고요. 오늘 넌센스 퀴즈 정답자는
한 분 추첨했습니다. 3583님 축하드립니다. 3583님. 네. 저희는 끝곡으로 AC/DC의 Highway to Hell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서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